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중년의 치아 관리 임플란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치과 개원이 조상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임플란트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아니면 임플란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임플란트를 하고 난 뒤에 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임플란트라고 문제가 안 생길 수 없고요. 임플란트도 치아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치아가 잇몸이 나빠지듯이 임플란트도 주위의 잇몸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똑같이 음식물이나 치태, 치석 관리가 안 되면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잇몸뼈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거는 흡사 잇몸 질환하고도 유사한데요. 치아가 잇몸 질환이 생겼을 때 붓고 피나고 치아가 흔들리게 돼서 나중에 뽑게 되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잇몸뼈가 계속해서 내려앉게 되면 결국은 빼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공 치아라서 사실 양치질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잇몸 때문에라도 열심히 양치질 잘 하고 그래야겠네요. 네, 똑같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거는 잇몸뼈이기 때문에 잇몸뼈가 나빠지면 치아든 임플란트든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한 이후에도 잇몸 질환, 뭐 염증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잇몸뼈 건강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금속으로 된 거니까 네. 부러질 염려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오히려 치아는 잇몸뼈하고 인대로 연결돼 있거든요. 힘을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오면 거기서 완화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인공치근하고 뼈하고 직접적으로 유착이 된 거라 거기서 힘을 완충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금속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부러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외네요. 네. 근데 그 부러지는 게 인공치근이 부러지는 경우들은 흔하지 않고요. 보통 인공치근하고 연결장치, 즉 지대주하고 경계 부위에 나사가 있거든요. 네. 그 나사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나사가 부러진 경우에는 부러진 파절편이 있게 되는데 그 파절편이 제거가 되면 다시 기둥을 연결해서 본을 떠서 재제작을 하면 되지만 그 파절편이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뭔지 상상이 돼요. 네. 다시 그 임플란트를 뭐 빼내거나 해서 다른 걸 할 수도 네,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환자뿐만 아니라 진료하는 치과 의사한테도 상당히 부담되는 진료인데요. 임플란트를 심는 것보다 임플란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통증도 심한 진료 중에 하나입니다. 난감하네요. 네. 근데 방법이 없어서 심었던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제거할 때 인접면의 뼈를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진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다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 위치에다가. 근데 잇몸뼈가 상당히 손상을 많이 받게 된 상태라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립하는데도 또한 잇몸뼈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르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충격에 의해서 저게 부러질 정도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 가장 많이 부러지는 부위가 지대주의 나사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인공치근하고 가장 힘이 많이 받게 되는 체결 부위인데요. 그쪽에 힘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스크류 파절에서 작은 쪼가리가 부러진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이 제거가 안 되면 임플란트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 생각만 해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금 식은땀이 납니다. 아니 그럼 뭐 음식을 먹다가 부러지고 이럴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는 충격을 완화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강한 거는 부러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금속이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부러지는 일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상상하기에 네, 이게 임플란트가 부러질 정도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네, 아니면 누구한테 한 대 세게 탁 맞아가지고 부러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네. 그게 아닌 모양이네요.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네. 중요한 거는 교합력입니다. 씹는. 네, 네. 씹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강할 뿐만 아니라 그게 일상적으로 계속 사용되어지는 힘이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되면 그 금속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로도가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것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누적된 힘에 의해서 스크류가 파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상상만 해도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가 다 있는 진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사후 관리, AS 이런 게 네.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가요? 네. 임플란트 치료 비용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체 치료비가 비싼 것도 있지만 사후 관리를 해주는 비용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싼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관리를 잘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치과에서 진료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AS 비용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은 네. 뭐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병원에 가면 그렇게 네.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네.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은 게 문제가 된 경우는 그 해당 병원에서 몇 년 동안에는 일정 정도 무상으로 AIPS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아, 자동차를 고를 때 무슨 뭐 5년 무상 보증, 뭐 10년 무상 보증 이런 게 선택의 조건이 되듯이 네, 임플란트 관련해서 치과 치료를 할 때 그런 것도 잘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임플란트가 치과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문제가 가격 문제거든요. 그래서 덤핑 치과들이 많다는 부분들인데 이 치료비 자체가 싼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만큼 사후 관리를 잘 해주는 치과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처럼 AS도 꼼꼼히 따져서 치과를 선택하는 거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AS는 살펴봤고요. 네, 환자 본인 스스로도 네, 잘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뭔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네. 양치질은 가장 기본이고요. 양치질뿐만 아니라 금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연은 임플란트 식립할 때도 반드시 지켜져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이 끝난 다음에도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금연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흡연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도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타액도 분비가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입안에서 항균 작용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연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잇몸이 또한 중요한데 잇몸은 사실 스트레스만 받아도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명절 때 여성분들이 집안일 많이 하게 된 경우 명절 끝나고 나게 되면은 치과에 여성분들이 명절 때 힘들었던 것 때문에 잇몸이 부어서 이렇게 치료하러 오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정도로 잇몸이 나빠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스트레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스트레스가 건강에는 안 좋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즐겁게 생활하는 태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양치질 잘하기, 금연, 스트레스 줄이기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매식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잇몸뼈가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잇몸뼈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잇몸 치료를 받으시고 항균제를 도포하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신 치아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가서
임플란트 상태를 점검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네,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편을 지난번에 한 번 찍었는데 네, 첫 번째 편 찍고 나서 지인들이 질문을 한 게 있어요. 네, 임플란트도 메이커가 중요하냐? 네, 뭐 유명한 메이커? 네, 뭐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거냐? 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임플란트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임플란트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은 문제가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완성형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계속되는 기술 발전이 있어서 지금은 임플란트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인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플란트 업체, 메이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치료를 받은 치과에서 얼마만큼 시술을 잘 하느냐 그리고 유지 관리를 잘 신경 써서 해주느냐가 오히려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시중에 임플란트 광고가 굉장히 많이 범람하고 있는데요. 사실 임플란트 업체가 임플란트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해당 치과에서 AS와 사후 관리를 해주는 것이지 임플란트 업체가 다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업체의 말만 믿고서 진료를 받으시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치과에서 진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메이커 선택보다는 치과 선택이 더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충치 편에서 네. 치과마다 충치 개수를 다르게 이야기한다 이런 네.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임플란트도 그런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병원마다 임플란트 개수, 이제 시술 네. 받아야 하는 개수를 다르게 얘기한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그건 왜 그럴까요? 임플란트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치아 개수대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는 약간의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치아 개수대로 심게 되면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임플란트 거리가 일정 정도 떨어져 있어야지 다닥다닥 심는 것보다는 유지 관리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임플란트를 치아 개수대로 심지는 않고요. 교합력을 많이 받는 부위가 있거든요. 어금니 쪽에서도 그렇고 송곳니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위에다가 전략적으로 임플란트를 조금 더 두껍고 좀 긴 걸로 심고 또한 잇몸뼈가 안 좋은 자리보다는 잇몸뼈가 좋은 곳에 식립되는 것이 더 안정적인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잇몸뼈가 좋은 자리에다가 전략적으로 심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네. 그 전략에 따라서 약간 개수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모든 치아를 다 임플란트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일단 가지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적정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치료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역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모든 그 안 좋은 거를 다 심어야 된다라고 네. 진단을 하시는 치과는 좀 거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시술 받기를 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치과를 몇 군데 좀 방문하셔서 치과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비교해 보신 다음에 임플란트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네,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워낙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네.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현명한 대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임플란트를 안 하고 네. 빠진 채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치아가 빠졌을 때 방치하게 되면 그 빠진 치아 쪽으로 치아가 쓰러지게 되거든요. 또한 대합치가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합이 망가지게 돼서 가급적 빨리 일을 해놓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 임플란트가 고가의 진료이고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진료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빨 하나 빠졌다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군요.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예, 준비를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자기 치아가 임플란트보다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잇몸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도 네, 최대한 임플란트는 미루고 미뤄서 나중에 네.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충치로 인해서 치아를 살리냐 못 살리냐 이런 경우는 치아를 살리는 게 일단은 좋은 치료입니다. 네. 왜냐하면 잇몸이 나빠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잇몸이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치료가 임플란트보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잇몸 질환이 만성으로 진행된 경우 이걸 방치하게 되면 잇몸이 계속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접 치아에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서 만성 치주 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빨리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흔들려서 오래 못 쓸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이를 빼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이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빨리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임플란트 치료하는 것도 쉽고 이후에 치료 결과도 더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치과 선생님하고 네, 맞습니다. 자세하게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해야겠네요. 네, 이거는 환자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요. 잇몸 상태나 전체적인 치아 치료 계획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치료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이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유의해야 될 점 네.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임플란트는 아직 수명이 정확히 몇 년이라고 얘기되어지지는 않지만 보통 2, 30년 정도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치료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주치의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치과를 갈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선택하셔서 지속적으로 검진과 관리 이런 것들을 잘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강조했듯이 치과 선택, 치과 네.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는 거 네, 이런 게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또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가 알려드리지 못한 것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